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작년부터 10년간 대응 기금을 각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응 기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 기금 자체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주제를 두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경북연구원의 안성조 연구위원, 그리고 경북도의회 황재철 예산결산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안성조 박사님, 예.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 8자를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생소하거든요. 예. 이게 뭡니까? 예, 말씀처럼 지방소멸 더하기 대응기금의 합성어인데 네네. 지방소멸이란 건 우리 흔히 사용을 합니다만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2015년 일본에서 이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지방소멸이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 역시 수도권 집중 또 저출산 고령화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인데 네네. 그래서 그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은 인구 위기를 겪게 되고 마침내 지방 소멸을 겪게 되겠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좀 유사한 문제를 겪어왔고 또 겪어 있고 그래서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2021년에 전국의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내려주는 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10년간 10조 원. 그래서 이 기금은 지자체 자율 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사업에 활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별로 배분해서 1년에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지급하는 기금이군요. 네.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가 뭐 각 상황이 다 다르고 배분 결과가 다를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는 얼마나 받았나요, 위원장님? 우리 이게 알아야 될 게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1조 중에 광역 단체에서 서울, 세종을 빼고 15개 광역에서 2,500억, 89개 시군구에서 7,500억을 네네. 받습니다. 그중에 경북은 2022년도에 363억, 2023년도에 485억을 받았습니다. 네. 합계 848억을 받았고요. 17개 우리 시군에는 2022년도에 2,343억, 23년도에 3,120억을 받아가지고 5,468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제 3년 차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이제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급이 여러 단계가 있다고요. 뭐 S부터 A, B, C까지. 그렇죠. 예. 똑같이 다 등급을 주진 않고요. 해당 시군에서 투자 계획서를 이제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정부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서류도 보게 되고 현장도 심사를 하게 되고 또 직접 또 대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으면 S,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 그 다음 C 이렇게 차등이 되는데요. S를 받게 되면 144억입니다. 차등해서 D는 64억. S와 D의 간격이 80억이죠.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투자 계획서를 만들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게 되는 거죠. 사업 발굴 내용을 보면 대충 사업의 우수성에 보면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실행 가능성이 좀 중요하고요. 네네. 계획의 연계성에 있어서 기금 사업 간의 연계성, 또 타 사업 간의 연계성.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시군의 추진 의지, 어떤 사업을 발굴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가 끝나게 되면 이제 등급이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내년 등급은 원래 확정이 곧 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도 각 시군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어떻게 차등 지급받는지 궁금했는데 그 지급하는 기준이 다 어쨌든 당연하겠지만 정해져 있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쌍해요. 이런 제스처를 취해야만 더 많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약간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기초 입안 단계부터 기초정부에서 해당 시군구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네네. 발굴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중앙심사에 갔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이 맞는지 네. 또 투자의 대비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걸 다 검토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입안 단계부터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등급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게 3년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방향을 이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뭐 단체장의 역정 사업이라든가 지방 소멸과 관계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펜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각 시군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 AS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러한 과정에 지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각 시군별로 그 차등적으로 예산이 즉 기금이 지원됩니다. 근데 안성주 박사님 그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 대응 기금을 거의 한 푼도 쓰지 못한 지자체도 많고요. 우리 경북만 해도 1%대밖에 집행 안 한 지자체가 있고 50% 넘게 집행한 지자체가 있고 왜 이런 편차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금 집행률이 시군마다 편차가 큰 편입니다. 네네. 아마 이 시군의 여건이나 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상이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이 기금의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이 기금이 2022년 상반기에 발표되고 또 그 시군의 투자기금 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하고 기금을 내려준 거는 2022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년도가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 시군 입장에서는 기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시군으로서는 거기에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좀 빠듯한 그런 일정이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작년에 처음 기금을 받고 이제 1년 정도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에서는 좀 매진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자체 사업 특성에 따라 좀 그 집행률이 편차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예. 예컨대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뭐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사업이 많은 시군에서는 조금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줘도 못 쓰냐 이런 타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 절차라든가 예산 집행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바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옆 지자체는 왜 이렇게 잘 집행하고 있냐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황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방 소멸 기금을 위원장님 쓰려면 사실 정주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집, 교통, 교육, 의료 등등등. 근데 보면 이게 눈먼 돈처럼 당장 급한 선심성 행사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소멸 대응 기금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하신 정주 요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멸 대응에 돈을 써야 되는데 직접 해당 기초정부 시군구를 보면 군수림의 역정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 소멸과 관계없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를 각 지자체에서는 이거 소멸과 관련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또 정부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대신 이제 페널티를 좀 받겠죠. 페널티를.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렵겠죠. 아, 등급.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청춘, 상주, 모락모락 이런 사업도 있고요. 군의군 같은 경우는 군의 AI 명의 시범 사업.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 이것들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연계 사업이 돼야 되는데 단일 사업으로 끝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소멸 대응 기금의 방향이 좀 더 잡히겠지만 좀 광역화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좀 키워서 제대로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금 배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소멸 위험 지역은 공통적인 문제점, 걱정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른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안성주 의원님,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자체장의 당면 과제 또 그 재임 기간 중 사업에만 이 돈을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 부서도요. 사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지방 소멸 문제는 특정 부서에 한 3-4명의 공무원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해서는 뭐 이게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 기금뿐만 아니고 참 우리나라 행정이나 지방 행정의 오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속칭 부서 칸막이에 관한 네네. 문제인데 문제인식은 이제 다들 하지만 좀 해결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한번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주무총괄부서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중심으로 그 부서에 좀 사실상 뭐 힘을 실어준달까요? 네네. 조금 권한을 주고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간 지원 조직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인구 감소 대응 센터라는 걸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북 같으면 그 경북연구원의 인구정책센터가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활용해서 그 지자체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부족한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매년 사업 내용을 달리하기보다는 연동형 그 계획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 실행하고 평가하고 또 그 결과를 환류해서 좋았던 점과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짚어보고 그러한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사실 지자체 모든 부서가 다 지방 소멸과 관련되어 있는 합심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원장님 이게 지자체만의 문제라 보기는 어려운 게 예. 사실 지방 소멸 소외를 부추긴 건 중앙 정부 아니겠습니까? 지난 60여 년 동안.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물론 이게 시행된 건 참 다행스럽고 잘한 일이긴 한데 돈 뜩 던져주면서 알아서 잘 해봐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제가 많죠. 일단 재원 배분을 기초 정부에 좀 나눠주고 있는데 나눠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나눠주고 나서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건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겁을 먹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부분은 페널티를 줘야 이게 나눠먹기 안 되는 거죠. 네네. 사업을 발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 참여 이런 공모 투명성이 이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됩니다. 지금은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뭐 관계없이 예산만 받아놓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소멸 대응 기금이지만 참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단일 사업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좀 키워서 기금의 규모를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중앙하고 기초정부에서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기초정부는 또 광역하고 또 광역계획은 또 따로 돈이 있습니다. 네네. 경상북도에도요. 그 경상북도하고 시군하고 또 매칭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발굴해줘야 활기차게 저는 이 기금이 목적에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 소멸은 해당 주민들의 절체절명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공청회라든가 다른 의견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시군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위원회는 제가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네.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또 위원회를 두게 되면 이 기금 배분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투명성을 좀 확보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 중에 3년 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대신 중앙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되 기초 정부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강한 페널티, 인센티브를 같이 줘야 이 돈의 기금의 성격에 맞게 저는 집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성주 의원님, 이거 궁금한 게 위원님들 이거 연구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정작 해당 소멸 지역의 지자체나 주민들은 경각심을 못 느끼고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시각 차이는 뭐 연구자, 주민, 지자체 뭐 입장에 따라 이제 다를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 공론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의지를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좀 약간 온도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게 그 사업의 영속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앞서 조금 구조적으로 좀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게 2022년부터 시작이었거든요. 2022년이 1차년도, 올해가 2차년도, 내년이 3차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차년도 2024년도 계획은 현재 수립이 되어서 행안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1, 2, 3차년도 사업은 이미 추진이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아니면 또 어느 정도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후에는 우리가 단계별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예. 그래서 1, 2, 3차년도를 1단계라고 한다면은 4, 5, 6, 7차년도는 예컨대 2차년도로 묶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단계에 우리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부족한 문제들이 노출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2024년에 좀 기획과 평가를 거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단계는 조금 제로 베이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개선된 포맷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낮은 집행률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그 보채거나 그러지 말아야 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집행 지역이 사실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 예산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액수를 따기 위해서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걸 막기 위한 장치들도 있나요? 지금 이제 행안부 지침을 보면 소멸대응 기금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주의를 주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감사가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하자면 가능하겠지만은 감사의 성격은 아니다. 이 기금이기 때문에 자율기금이니까 어쨌든. 좀 기금은 좀 쓰기가 좀 편하거든요. 다른 일반 예산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좀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주식회사로 가야 된다. 주식회사. 저는 영덕군 출신인데요. 주식 영덕군이 좀 돼서 이 기금을 갖고 좀 확장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예산을 받으면 나눠부시를 받아가지고 통장에 두고 구순에 필요한 사업도 하고 또 뭐 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중국구구식으로 사실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좀 장려할 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목적에 맞게 좀 적극적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이 정말 소멸을 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90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3분의 1 정도 사업이 끝났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게 보기 힘들다. 그렇군요. 정부에서 좀 강하게 좀 해서 뭐 그대로 다 줄 게 아니라 지금 89개 시군구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요. 못하는 시군구는 과감하게 준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 잘하는데 더 돈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줘버리고 뭐 감시가 안 되니까 그냥 해당 지방 자치단체는 그냥 눈 뜨고 그냥 뭐 통장 넣고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좀 강하게 좀 지침을 좀 바꾸거나 해당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강하게 이제 좀 벌을 좀 주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당근도 좀 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그 저 사업을 잘 못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면 다음 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그 지자체는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죠. 그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더 좋아지겠죠. 예. 내용도 좋아지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거고 안 되다 보면 또 옆에 시군하고 연계 사업을 할 거고 네네. 아니 경상북도에 내려오는 광역 개정하고 같이 합쳐서 더 중장 계획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식으로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저는 지방자치단체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기금의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사업에 효과를 많이 준다고 하면 영덕과 울진, 영덕과 포항, 아니면 영덕과 경상북도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안 될까라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권역별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끝으로 이게 이제 10년간 중장기 사업인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잘 활용되고 운용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마지막 조언 우리 박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경제에서도 500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것이 5년을 조망하면서 짜임새 있게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기금은 그 10년 기금이기 때문에 10년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군 연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 생활은 행정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을 넘나들어서 또 인근 시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우리 경북의 일부 지역은 과소화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시군 간 연계를 통해서 규모화하고 효과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금도 보다 시군 연계성을 좀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점검이 좀 미흡했었거든요. 점검. 예, 1, 2차년도 동안.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 기금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 평가를 해서 점진적으로 연차별 사업이니까 점진적으로 노선을 좀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위원장님도 마지막 10년간 계획을 두고 어떻게 운영되면 좋은지 그대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 뭐 좋은 말씀 다 주셨고요. 저는 저 도에 있으면서 예산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매년 1조씩 지원되는 그 재원 중에 2,500억이 광역 개정으로 사실 나가거든요. 네. 저는 광역 개정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하고 서울은 받지 않고 있는데요. 뭐 전남, 경북이 많이 받고 있는데 광역 개정에 돈을 주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107개 해당 시군구에 돈을 좀 집중적으로 양을 더 줬으면 좋겠다. 네네. 해당 시군에 돈이 내려오면 한 80억 갖고 사업을 8개 하게 되면 하나 10억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규모 경계에서 돈이 안 받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 개정은 2,500억을 가감하게 기초정부 쪽으로 관심 지역하고 또 소멸 지역에 107개 시군구입니다. 여기에 돈을 좀 뭉태기로 좀 몰아서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 박사님 말씀 주셨는데 정확히 사업에 검증을 해서 이게 잘 되고 있으면 좀 더 얹혀주고 네. 안 되고 있으면 애쓰는 거 받아서 144억을 받았지만 가감하게 사업을 중단하고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겁을 먹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줘버리면 그냥 끝이니까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 이제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7년차 정도는 정부에서 가감하게 사업을 좀 발굴하든가 목적이 딱 맞게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이 돈이 알토란 같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생활 인구도 늘고 지역 경제도 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또 꼼꼼한 그런 심사, 꼼꼼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너무 이제 단체장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금이 다 사실 글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거, 주민들이 필요한 그 부분을 좀 건지러 주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그래서 중앙과 또 지방이 서로 간의 신뢰를 갖고 이 기금이 제가 봤을 때는 7년 동안 계속 1조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중앙에서 줄여버리면 이 사업이 다 줄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기금만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1조씩 재원을 마련해서 계획한 대로 돈을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감하게 페널티 주거나 네. 다음에 낮은 등급을 줘서 그냥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자치단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하면 보너스를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줘서 경각심을 유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대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뭔지 이게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오늘 좋은 계기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 안성조 연구위원님, 황재철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이 대응 기금은 하나의 작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굉장히 알량한 액수고요. 그리고 지방 소멸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 살림이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배분이 됐으니까 준비, 노력, 성의 부족 때문에 이걸 쓰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